심폐소생술.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에서의 고위험 환자 진료체계 심폐소생술 및 기본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상황 대처 및 기록관리 및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심폐소생술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인증에서의 고위험 환자 진료체계 심폐소생술과 기본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상황 대처 및 기록관리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증에서의 고위험 환자 진료체계 심폐소생술과 기본소생술에 대해 알고 필요시 이를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 및 기록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알고 필요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증 기준 고위험 환자 진료체계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 목적은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며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여 일관성 있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직원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필요 물품 및 의약품을 관리한다. 적시에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규정에 따라 직원은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필요 물품 및 의약품을 적절히 구비하고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제세동기를 구비 및 관리하고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불필요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이란 자발순환이 정지된 환자에게 자발순환이 유지 또는 회복되도록 시행하는 흉부압박, 인공호흡, 투약 등의 술기 및 처치를 뜻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생존사슬이라 하는데요.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선별하여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소생술의 시행은 1급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도 해당되며 의료인의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됩니다. 소아와 성인 사이에는 심정지 원인의 차이가 있으며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에서 나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는 출산된 때부터 4주까지, 영아는 만 1세 미만 아기, 소아는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성인은 만 8세부터입니다.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과 순서에 대해 하단의 백넥 버튼을 눌러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본 소생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슴 압박이 적절히 시행되더라도 늑골골절이 발생합니다. 심폐소생술 후 사망한 환자를 부검한 연구에 의하면 늑골이나 가슴뼈의 골절이 흔히 관찰되었으며 드물지만 기흉, 혈융, 폐좌상, 간열상, 지방색전증, 혈심낭염, 대동맥열상, 비장 손상 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정지로 오인되어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정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지시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2%에서만 골절이 확인되었고 12%는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내부 장기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의 효과를 비교한다면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머리나 목에 외상의 증거가 없는 심정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때 반드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의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공호흡 시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하며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1회 호흡량으로 호흡합니다. 2인 구조자 상황에서 전문 기도기가 삭관된 경우에는 6초마다 1회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에는 입 인공호흡, 입 보호기구 인공호흡, 입-코, 입창 인공호흡, 백마스크 인공호흡, 전문 기도기 삭관 후의 인공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하는 심폐소생술과 달리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성 심정지에서와 같이 저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되면 심정지의 발생 초기에는 혈중의 상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수분간 유지되는데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 시행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함으로써 관상동맥 관류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정지의 초기에는 인공호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에 도입한 것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며 일부의 심장성 심정지 환자에서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CPR 또는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듀티당 두세 명의 널스가 근무 시 우선 담당 간호사가 이멀전시라고 외친 후 주위의 도움을 받습니다. 각 널스마다 책임 한계를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CPR 발생 시 연락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래 근무 시간 내에 원내 0번으로 CPR 방송 요청을 합니다. 땡땡병동 코드블루 또는 땡땡병동 소아 코드블루라는 방송 즉시 CPR 팀원은 제세 동기를 가지고 즉시 CPR 발생 장소로 집결합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방송 없이 당직실에 전화하고 당직실에서 즉시 인접 병동 및 지원 가능 부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응급 상황 시 수혈, 수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8게이지 이상 NGO로 IV 루트를 확보합니다. 이때 정맥은 상완 정맥이나 심장에서 가까운 정맥을 활용하여 약물 투여 시 정맥 주사 후 20cc의 수액을 빠른 속도로 주입 또는 10초에서 20초간 사지를 들어주어 약물이 빨리 중심 정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수액 처방이 없을 경우 노말 셀라인 1리터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 정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인튜베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신전시킨 후 엠부 베깅을 시행하여 충분하게 100%의 산소를 공급하며 환자의 의치나 구강 내 이물질은 미리 제거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물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링고스콥 세팅 후 의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의사가 확인하고 환자에게 삽입합니다. 이 튜브는 성인과 소아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남자는 7.5에서 8.0mm, 여자는 7.0에서 7.5mm이며 소아는 하나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의 크기입니다. 삽입은 앞니 기준 21에서 23cm의 표시가 보이도록 삽입하며 스타일렛은 튜브보다 1.5cm 짧게 삽입한 후 끝을 구부립니다. 준비된 이 튜브를 크린조에 담가 주사기로 공기 8에서 10cc의 공기 주입 후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새는 곳이 없으면 공기를 제거한 후 의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과신전시키지 않고 베개나 시트를 이용하여 약간 올리며 머리는 신전, 목은 굴곡, 환자의 입, 인두, 기관이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사가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 튜브를 고정합니다. 먼저 에어웨이를 넣고 스타일렛을 제거한 후 발루닝 후 이 튜브를 고정합니다. 이때 튜브를 볼에다 반창고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청진과 엑스레이 촬영으로 기관 내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기관 내관의 끝은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에서 약 3cm에 위치해야 합니다. 기관 내 흡인을 하며 엠부백, O2를 연결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호흡음을 청진하고 삽입한 튜브 사이즈, 삽입 깊이, 에어 주입량, 호흡음, 환자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기관 내 삽관 환자는 어떻게 간호해야 할까요? 기관 내관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입술 가장자리에 닿는 기관 내관의 삽입 길이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입 주위의 괴사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반대편으로 기관 내관의 끝을 옮겨주고 구강 간호를 시행합니다. 또한 분비물로 인한 기도 폐색을 예방하기 위해 가온, 가습, 기도 흡인 등을 시행하며 대상자가 기관 내관을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웨이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멀전시 차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응급약물 목록입니다. 물품병 기재와 개수를 기재하며 약품명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손 방지를 위해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2단은 제세동기 물품을 보관합니다. 3단은 기관 내 삽관 준비 물품을 두는데요. 라링고스콥, 핸드앤블레이드, 에어웨이, 스타일렛 석션 카테터, 석션 밸브, 건전지, 대 한 쌍, 사이즈별 2튜브, 글로브, 마노미터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4단에는 수액 및 IV 재료를 준비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5단에는 산소요법 기구를 둡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응급카트 물품 점검 대장을 작성합니다. 신속한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가장 중요한 심장 리듬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전기적 제세동입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떨어지며 심실세동은 수분 이내의 무수축 상태가 됩니다. 제세동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디피브릴레이터 ON하고 EKG 리드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 패드에 충분한 젤리를 바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들이나 본체의 차지 버튼을 눌러 충전합니다. 버튼이 끝나면 삐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충전 상태를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자신도 떨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비키세요를 주변에 3회 정도 외친 후 디스차지 버튼을 누른 후 패드를 건네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쇼크를 시행합니다. 이때 우측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부위와 좌측 유두 왼쪽과 애과 중앙선이 만나는 지점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 제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차량,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또는 항만터미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청사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 2개의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세동을 시행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도록 합니다. ABGA의 검사 목적과 기존 참고치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